오늘 세 번째 주제는 새출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어서 새출발 기금으로 새출발 기금이 현재 지금 접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새출발 기금 시점에 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금을 받은 분들이 반응들도 한번 보고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카페에서 들어가서 자금 받은 분들 의견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렇죠? 저 네, 그쵸. 대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빚쟁이 되고 싶은 사람 당연히 없고 다 없죠. 갚고 싶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아까처럼 대환대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내 새출발 기금이 나온 거죠. 제가 예전에 새출발 기금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부실 우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출 연체나 이런 게 없지만 될 걸로 예상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출 연체, 부실 차주죠, 그냥.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부실 우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대환대출의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정부가 대환대출 해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요. 음. 그래서 원래 이제 은행에서 뭐 이제 1년 만기 뭐 이런 상품들, 1년 만기 5% 이런 대출, 1년 원금 균등 15%뭐 이런 것들이 이런 대출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 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부실 우려 있는 분들 이렇게 5년 만기 7% 이렇게 오.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 대환대출이잖아. 네. 기존 대출이 있는 거를 그쵸. 그거를 이제 새로운 기관에서 다 다 없애주고 없애주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대환대출이. 결국 새출발기금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원리가 대환대출이라는 거예요. 그 대환대출을 먼저 한 게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그 예전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바꿔드리는 론이라는 바꿔드리는. 개념으로 네. 그 당시에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새출발기금이라고 말로 표현해서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새 정부의 이름일 뿐이지 원래 있었던 상품이에요. 그냥 대환대출하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거의 정리가 돼요. 대환대출이 성격이 강하니까. 그럼 연체된 사람들은 뭐냐? 3개월 이상 연체돼서 이제 부실한 자주들은 나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원금을 90%까지 최대 물론 이제 최대. 10%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감면. 그 나중에 일부분은 균등 상환을 하겠죠. 만기 다시 한 플랜을 짜죠. 근데 이 내용이 네. 가장 비슷한 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이요. 가장 비슷.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이것도 역시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제 이런 거죠. 원래 있었던 내용. 파산만 없죠. 파산은 100%안 갚아도 되니까. 100% 면책이니까 파산만 없고 요 영역까지를 포함한 게 새출발 기금. 그 새출발 기금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대환대출 개념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받는 거의 대환대출 성격이니까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좋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없죠. 네. 이론상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렇죠. 대환대출이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 장기 연체 되신 분들 이미 신용이 다운됐고 그렇죠. 설령 이거를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 있고 거의 네. 개인회생하고 비슷해요. 근데 개인회생보다 약간 유리한 부분도 건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이런 거에 대한 세부 가이드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최근에 초반에 받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네. 그 가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새출발 기금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좀 볼게요. 새출발 기금 문의, 출발 기금 부실 차주가 아까 그거죠. 이제 탕감 네. 3개월 정도 연체돼서
원금을 탕감돼야 되는 분. 갚다가 1년에 해서 단액을 다 털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탕감을 했으면 여기 밑에도 신용정보가 등록된다고 하는데 이미 벌써 이걸로 한 이상 나중에 갚는다고 해도 한동안 신용 불량은 유지가 된다. 그런데 그리고 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할 때 나는 계속 것 같아. 사업자를 신랑 명의로 바꿔 전체 시작이 올 것 같은데 명의를 바꿨냐? 건데 답변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 뭐 다 답변할 그건 없죠. 그냥 봅니다 보면 부실차주 우려된 코로나 전에 대출 다 받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죠?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얘기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다 아파트 청약도 되셨대. 세상에. 어이구야. 정말 대출은 정말 아니죠. 여기서 밑에 보시면 혜택이라고는 10년 분야 상한이 다죠. 는 10년 분야 상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대 출입 개념에 대출. 네.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는 거. 심란하죠. 출발 기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어떻게 할지는 100%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 오픈해서 그런 거 법원 지급명 대출과 신청 후 소송을 했다. 건이 또 있나 본데 외부로 넘어가면 머리 아프다. 외부로 넘어가면 워크아웃을 해라. 그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대출이 받을 때 대출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출받기금 가면은 복잡해요. 뭐냐면 A에서 받은 대출, B에서 받은 대출, C에서 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A, B, C는 세출발 기금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근데 D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못 갚으면 법제도 가지. 그래서 이제 무슨 땡땡 신용정보 이런 데로 가가지고 추심이 될 수 있다.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웬만한 소상공인 파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주단대 그죠 주식담보대출도 올렸는데 중소기업은 왜 대출을 틀린 말 아니죠.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버리고 그죠? 정부 상태가 그러니까 기업들은 열받는 거지. 부동산은 담보대출 더 늘려줬잖아요. 규제 풀어주고. 근데 왜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던 기업들은 안 풀어주냐. 그런 내용들 지금. 어? 흔히 뭐 그럴 수 그런 부분이면 부실우려차주 연체전 신청 내용 인인증 상업수 전체 11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심사 단계인데 대출 받아서 카드 받고 월세 받아 대출 받았더니 신용 점수가 올랐다.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대출 갚으려고 카드값 냈다. 그 무슨 막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네. 답변도 그렇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이승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와도 뾰족하게 답변이 잘 안 나와. 인생이 여러 개 대출이 껴 있으니까 뭐 어려운 내용,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구나. 출발기금이 깔끔한 그런 개념은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원리적으로만 조금 깔끔하게 좀 하고 왜 이런 그 내용들이 생기냐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실 우려 차주들 그러니까 대출이 이렇게 좀 앞으로 장 연체될 것 같은 부실 우려 차주 그리고 여기서
1차주, 2차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걸 등급을 나누는 신용점 신용점수가 좋으면 부실 네. 우려할까 아닐까? 아니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신용점수가 좋으면 우리가 부실 우려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 아까 그런 것들이 나오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는요, 실은 신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용 점수가 상당 부분이 대출을 많이 썼는데 상환을 잘하고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 신용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요? 거의 천정 거의 900, 95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개인 사업자가 진짜 거기 유현 씨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렇게 대출 받을 필요가 없어. 그죠? 네. 거기다가 회사가 뭐 사업비도 안 써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카드를 많이 써야 돼요? 없죠. 신용수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아요. 거래량이 없어. 통장에 돈은 쌓이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999만 원을 갚아. 와. 그럼 10,000원밖에 안 남잖아. 그렇죠. 그럼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1,00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남으면은 최저 월급도 못 버는 거죠. 안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상환 잘하고 카드도 잘 써서 신용수가 좋아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개인 사업자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대출 많이 하고 어쨌거나 갚고 카드 많이 쓰면 신용수 팍팍 개인 사업자의 역. 그래서 부실으로 찾을거 안 될 수도 있어. 신용수가 너무 좋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중에 예전에도 제가 대출 쪽 관련해서는 몇 개 영상에서 봤는데 일단 어쩌면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쭉 가다가 안 될 것 같아. 연체가 될 것 같아. 제일 좋은 거는 연체가 될 것 같은 시점에 내가 대출을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게 좀 상황이 잘 안 돼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는 게 회생, 이런 걸로 가요. 세출박이금이 없다고 보고 네. 대환도 넣었죠. 대환. 아까 대환 네. 대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환, 회생, 파산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제 부실우려 차주는 일정의 조건을 맞추면 대환시켜준다. 장기 대출, 그죠? 장기 저리 대출 대환시켜주는 거니까 대환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용은 유지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거나 당장 이제 기업이 신용불량을 막아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고 정부도 어쨌거나 나름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대환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회생과 파산을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법원에 법무사나 네. 신청을 하면 네. 그럼 이쪽에서 나중에 사건 번호라는 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출이 연체가 됐을 때 돈 갚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쯤에서 그냥 사용은 아니고 연체라고 쳐요. 그냥 제가 발생을 했어. 제가 발생을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장기 연체자가 붙으면서 그때부터 추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하다가 금융기관에서 하면 이때쯤부터 추심을 해요. 추심을 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추심 여기 이 연체자 갖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추심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팔아버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가게 돼. 팔아버리는 거야. 신용정보 회사에서 은행에서 판다고 하셨어요. 신용정보 회사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싼 값에 사오는 거죠. 싼 값에 사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받아내는 거지. 연체자가 돈을 내면은 그거는 신용정보 다 거죠. 다 되는 거죠?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100만 원을 빌려주고 네. 이자까지 120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러면 한 60만 원에 팔아버려 이렇게. 그 음. 신용정보회사를 어떻게든 받아내면은 120까지 받을 수 있잖아. 거기다 그렇죠. 추가의 가산이자까지 더 받으면 그 회사는 음. 그만큼 수익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생하고 파산을 신청해서 법원에 사건 번호가 나오는 순간 이 추심은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업이 만약에 어려질 것 같으면 어쨌거나 회생하고 파산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추심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연체가 예상될 때 이 시점이에요. 이 음. 시점에 한 몇백만 원 정도 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으로 법무사비 내고 추심 처리하고 그럴 수가 음.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주변에서 꿔가지고 추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서. 근데 보통은 이 이전에는 다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지 않았겠어? 내 어. 인생에 잘 될 때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망해지잖아요. 네. 이때부터 멘붕이 돼. 그때는 더 멘붕이 돼. 그러니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 생겨.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돼. 그래서 큰 메커니즘상 세출발기금의 요건들 한번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됐는데 아직 연체 안 됐고 그러면 빨리 장기 처리로 보자. 이게 이제 대화고 대환의 개념은 이제 받았던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얘기들은 이거는 실용상의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 대신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환 대출이 성립을 하면 네. 기존에 있는 채권들을 다 새로운 기관에서 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예예. 대환대출을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네. 대환대출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예. 신청을 해서 접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아 그렇죠. 이 기간 동안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까? 신청하고 예.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빼갈 수가 있어.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굳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돼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에는 이제 A, B, C 세 개의 금융기관을 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D라는 거에서 이렇게 사준다는 개념인 건데 네. 이때 행정적인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매달 이렇게 이제 원리금을 받아가잖아요. 네. 그죠, 그죠. 이 원리금을 조금씩 받죠. 그 네. 이 원리금은 A, B, C 거예요, D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예. 이 신청 시점에서 이거를 합산해서 기간 일정한 가격에 주고 사오는 거잖아. 예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이자는 누구 거? 원칙적으로는 요때 가격을 쳤기 때문에 네. 안 내도 되는 거지. 어.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지금은 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년에 아. 만든 게 없어서 그런 법적 규정이나 그런 게 없어서. 음. 그러면 솔직히 이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부실 우려 지금 이쪽에서 이제 할 때는 그 기관에서 통장에 돈 빼라고 합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들은 게 있어요. 네. 아. 어쨌거나 뭐 제가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서 통장에서 돈 빼라고 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이에요. 어, 음. 왜냐하면 요 기간 안에 거는 어차피 D로 합쳐져 버리니까 요 기간 안에 건 줄 필요가 없는데 A, B, C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가져가야죠.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D가 살 때는 100을 팔지 않거든. 아까처럼 70 이렇게 신용정보회사 개념을 보면 이게 좀 싸게 음. 사간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하나를 더 떼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런 개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장을 아. 비워라 신청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여기 기관에서도 알려주고 아. 그런 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까 좀 더 얘기 다시 하게 되면 네. 그 추심이 정지가 되잖아요. 네. 사건 이제 번호가 나오게 되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장기간 심사를 하게 돼요. 심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나 120만 원 이렇게 갚을 상환하고 네. 생활비 빼고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개인회생이 성립하게 되고 개인회생이 되면 한 보통 한 3년 정도는 네. 보통 3년 아니면 5년에 이렇게 나눠 갚게 되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그런 워커 제도가 아. 3년 5년 이렇게 나눠서 갚는 네. 나눠서 갚는 동안에는
감면이 됩니다. 이때는 원금 감면이 되면서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감면된다고 봐야 돼. 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갚을 수 있어. 그러면 네. 100만 원씩 3년 그러면 얼마야? 3,600. 3,600. 3,600 갚고 6,400 갚. 그걸 감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표현이 면책이라고 표현이 돼요. 면책이라는 건 의미가 뭐죠? 그렇죠. 원래는 갚아야 하지만 네.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 안 갚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갚아야 되는 건 알고 있어라. 네. 원래는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안 아. 갚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게 면책이에요. 네. 아. 물론 잘 벌어서 갚으면 더 더 좋겠지. 좋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면책됩니다. 1년 정도 지나서 갚으면 면책되는 거고 파산 같은 경우는 당신은 이 빚을 갚을 필요도 없으니 월 100도 갚지 마. 아예 갚지 마. 한 푼도 갚지 마. 그게 파산이에요. 다 없애줘. 다 없애줍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실제 사례 중에서 보통 이제 채무가 높을 때 막 5억 10억씩 빚지면 갚겠습니까? 그 5억 10억 빚인데 100만 원씩 갚는다고 티가 나요? 안 맞아. 나죠. 그러니까 그냥 갚지 마 아예 그냥. 그리고 반대로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빚인데 고령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병원 가셔야 되는 분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네. 갚기 어렵겠죠. 네. 갚지 마. 그러니까 막 정신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파산을 해주는 거고 아. 이래서 일정 부분 갚을 수 있는 능력자 그냥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회생을 네.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생 파산제도고 회생 파산을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거라면 네.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법원까지 안 갔지만 네. 어쨌든간나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일부 감면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책해줄 수도 있고. 근데 법원에서 가면 아무래도 돈도 좀 내고 그러거든요. 아.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비용이 거의 무료로 지원.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거야. 연체자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 해주고 추심하고 이런 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고 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네. 근데 그냥 새출발 기금에 넣어버린 거야. 새출발 기금은 원래 있던 대안대출과 그리고 원래 있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짬뽕을 한 거다. 짬뽕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고된 바는 자, 일반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요거보다는 파산이나 면책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낫다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무튼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고민이 강도가 이 자금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새출발 기금 특히 연체 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 데미지가 오는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네. 배우자랑 같이 그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나는 사업자인데 내가 빚이 있어. 내가 이거 신청. 이건 좀 복잡한 문제. 왜냐하면 배우자와 우리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결혼하고 이제 형성됐을 때 공동재산이 얼마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남편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내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일부 보여지는 거고 그 복잡하죠. 예전에 막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막 돈 없으면 네. 막 고의적으로 이혼하고 막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렇죠. 그렇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법률적인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출바 기금에 가서 상의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회생이나 관련 법무사 그런 데 가서 상담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일단은 어떤 걸 의사결정하기 전에 다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갔다가 법무사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세출바기금 상담 받아보고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어디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제일 깔끔한 거는 내가 솔로야. 그리고 나는 내 명의 재산도 없어. 네. 뭐 집이 저기 막 원룸 하나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캐리어 하나 가방이면 모든 재산이 끝난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심플해요. 예, 예. 일할 수 있으면 회생, 일 못하면 심플해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뭐 어디서 갚을 수 있으면 대환 뭐 이렇게 해서 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빚이 어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러 결혼도 했고 거기에 약간 공유 막 그 가족명이 무슨 산 뭐 부동산 있거나 아. 이러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출발기금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어디까지가 내가 갚아야 될 선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변제의 선인지 그 부분에 예예.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가서 받아볼 수 있죠. 물론 이걸 신청하러 갈 단계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많이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서로 어려움을 얘기하긴 하지만 답변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다 까야 되거든요. 재산도 까보고 네. 언제부터 했고 배우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써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제일 좋은 거는 전문기관인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다 출바기금에서 상담을 고루고루 받아보시는 게 일단은 제가 드리는 솔루션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가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중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 하는 거죠. 그냥 뭐 돈도 다 갚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다시 잘해보라고 뭐 더 얹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우. 그런 그렇죠. 이상적인 게 워낙 쉽지 않다 네. 보니까 아마 차선책들이 있고 그 차선책들을 그냥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출발기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외로가 아니라 아, 어렵죠. 진짜 보면은. 복잡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념만 들으면 그렇게 음. 복잡하지 않은데 안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우.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가 세출발기금 상품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 드릴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주제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짧게 저녁 때 세 가지 주제로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는 시청자분들 의견대로 내년도 이제 창업 특히 초기 창업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좀 분야별로 좀 얘기 시간을 좀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이게 방송 저희가 뭐 방송이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저희도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정신 좀 다양한 정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혹시 어떤 거에서 주제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희망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어떤 정보가 부족하면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